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공세를 전례 없이 매우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양국의 외교 관계는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 최근 더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외교적으로 공격을 취하는 데 있어서 대놓고 한국에 강한 공격을 퍼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과거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한국의 반발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이고, 반면으로는 일본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자극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기조였습니다. 물론 2019년 처음으로 아베 정권에서 나왔던 수출 규제는 그동안 일본이 보여줬던 정책의 흐름과는 어긋나지만 외교적인 방향에서는 수출 규제를 제외하고는 망언만 일삼았고 최악으로 가는 경우는 의외로 잘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눈에 띄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은 일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었죠. 따라서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 정치계에 유력한 의견을 내고 있는 싱크탱크에 거액의 돈을 후원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적절한 외교적인 타이밍에 일본 편을 드는 정치인이 계속 등장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안부 협상만 해도 한국과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단기간에 미국에 쏟아부은 돈만 1,000만 달러로 한국의 위안부 협상으로 지급한 100억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정치인에게는 거액의 돈을 살포했지만 한국에는 100억밖에 안 되는 돈조차 아까워서 미국을 활용했으며 미국은 그 돈 받고 한국의 협상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주특기가 오바마 정권 동안 잘 활용이 되어 오다가 트럼프 때문에 혼선을 겪게 됩니다. 트럼프는 느닷없이 북한 김정은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미국과 외교에서 왕따가 되기도 했죠. 결국 트럼프 4년간 미국 싱크탱크의 한국에 대한 공격적 움직임도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잠잠했던 싱크탱크들이 하나 둘씩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여지는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한국도 미국과 일본 중심의 쿼드 연합체에 조속히 쿼드 플러스 형태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막상 한국이 미국 등 서방 연합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에 한국이 친중 국가라고 부추겼습니다. 실제 일본의 오늘자 신문 기사를 보면 일본에서는 이미 한국 내부에서 상당한 중국화 혹은 공산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주의 일본 슈칸 온라인은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일본보다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것은 주민 간의 감시라는 보도를 통해서 한국이 마치 공산주의 북한과 같이 시민들끼리 서로 틈만 나면 신고를 하고 있고 이는 공산주의를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김모 씨가 배달 음식을 10인분 정도 시켰는데 근처 이웃이 음식이 많이 그 집에 배달되는 것을 지켜보고 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배달 음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집을 덮쳐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구청 직원은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먹방이라는 음식을 먹는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구청 직원이 조사를 해봤지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끼리의 감시가 만연한 풍조는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훨씬 친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내부에서도 주민들끼리 감시하는 북한과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설 명절을 강제로 떨어져서 보내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치닫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일본 매체는 자세히도 한국의 상황을 소개했는데 한국의 불도저식 공산당 코로나 방역이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자영업자가 1년간 8만여 개소가 줄어들었고 서울 주요 지역의 오피스텔 공실률이 평균 20%가 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한국 각종 언론의 자료를 종합해 한국 깎아내기를 구체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판 뉴스위크지는 지난 1월에 과연 중국인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며 싫어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서 현재 중국인이 선호하는 국가와 비선호 국가를 보도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국가 1위는 미국으로 71%가 대답했으며 2위는 일본으로 61%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 등은 60에서 7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러한 기사 가운데 확실히 한국은 친중이 맞다는 논리를 적용하며 미국과 일본은 같은 라인인데 우려된다라면서 한국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잘 통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WTO의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후보에서 탈퇴한 것을 보고 미국의 정부 태도가 한국에 등을 졌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불가피하며 미국과도 관계가 매우 곤란해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회방이 실제로는 잘 통하는지 궁금한데요. 바이든 정부로 전환 뒤에 미국이 예전과 같이 한국을 압박하며 위안부를 비롯해 각종 외교 사안에서 정말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 정부가 언급한 것은 막상 일본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과 쿼드 협력을 잘하기로 했다며 미일 간의 외교 접촉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쿼드만 언급한 게 아니라 한미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만 한국을 쏙 빼놨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이라고 언급하며 일본과는 달리 적극 한국을 포섭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작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안 해서 일본 내각을 곤욕을 치르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 미국의 올림픽 개최 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들 올림픽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이 나서서 모든 국가가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자라고 거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정색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라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운도 띄웠습니다만 미국은 올림픽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과학적인 해답에 대한 유일한 근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백신이라고 언급하며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 화이자 백신이 6월 이전에 얼만큼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백신 주사기를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1200만 명분의 백신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는 백신 주사를 놓을 때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 한 병당 6회분씩 접종시켜야 하는데 이 주사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일본 정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결국 주사기 제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7200만 명 중에 6분의 1인 피 같은 1200만 명분을 주사기 미제조로 인해서 날려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백신 관련된 승인은 몇 개월씩 미뤄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당국에 과학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니 도쿄올림픽을 지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에 결과적으로 오바마 때와는 외교적인 국면이 많이 달라져 있어 미국도 한국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국가의 역량을 과시했고 특히 미국에 한국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국경을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잘 해내는 국가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며 각종 미래 사업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합을 맞춰서 가장 미국 경제의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고용 창출을 한국의 삼성이나 기아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바이든 정부의 두 팔 벌려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만 많이 팔고 있을 뿐이지 한국과 같이 상부상조하는 모습은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은 미국은 항상 뜨는 해를 선호하기에 한국이 앞으로 미국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이 와중에 일본이 자꾸 한국을 레드팀이니 공산화니 친중이니 하는 것은 미국의 짜증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역시 한 국가라도 더 미국 진영과 동맹에 편입시켜 더욱더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일본이 자꾸 미국에 한국이 친중 국가라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외교를 펼친다면 미국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며 그 사이에서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스스로 코로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 결국 도쿄올림픽마저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누가 진정한 미국의 파트너로 손색이 없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중국과 호주의 갈등 구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주가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 주장하자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호주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죠. 그동안 호주로부터 수입해오던 제품 전반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주는 굴복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이 212%의 관세를 부과했던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등 수많은 자유민주 국가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소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19개국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의원연합 IPAC는 자유국가들이 중국의 압박 따위에는 결코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호주산 와인에 대한 구매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호주산 와인을 구매하는 시장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은 미국과 영국입니다.
그렇게 이 국가들이 호주산 와인 구매 운동을 벌인다면 중국의 구매력은 없어도 전혀 무방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중국은 더욱 치졸한 방법으로 호주를 압박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의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호주 국기와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깔린 바닥 위에서 호주군이 웃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염소를 안고 있는 소년은 호주 국기로 얼굴 전면이 감싸져 있습니다. 호주 군인은 그런 소년의 머리를 붙잡고 목에는 칼을 갖다 대며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죠. 무서워하지 마. 너에게 곧 평화를 줄게. 라는 자막까지 함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심정을 들게 하는데요. 자오리젠 대변인은 우리는 호주 군인들이 아프간 민간인들과 죄수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호주가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코멘트를 달므로써 마치 호주의 군인이 아프간 어린 소년을 살해했다는 듯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합성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에서도 그 출처를 찾아볼 수 없고 호주 군인이 어린 소년을 살해했다는 소식 역시 어떤 보고서나 매체의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사진을 자세히 보면 포토샵으로 합성한 티도 난다고 하죠. 물론 호주에서 군인들이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19일 호주에서 공개된 브레레턴 보고서에는 아프간에 파견된 호주의 특수부대 SAS 대원들이 2005년에서 2016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39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살인 대상은 생포된 죄수와 농부 등으로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했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사실이지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가짜 사진을 만들어가며 사실을 왜곡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호주의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이는 정말로 터무니없고 어떻게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원색적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호주에게 사과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리 중국과 호주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호주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민감 사안에 대해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얼마 전 UN 인권이사국에 선출된 국가인데 선출된 이후 인권에 대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이 합성 사진을 통한 찌라시 유포라니 책임감 있고 성숙한 국제 세력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한편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티 플레이를 과감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일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촬영된 호주 특수부대원들의 사진 일부를 단독 입수했다며 이 충격적인 실체를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 남자가 슬리퍼가 신겨져 있는 의족에 맥주를 따라 들이키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사진에는 해골 깃발을 배경으로 두 남자가 의족을 가지고 춤을 추는 포즈를 취하는 등 인류애가 상실되는 호주 특수부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가 행했던 끔찍한 일들이 폭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한 물타기로 최대한 호주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자 악의적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국가들의 진흙탕 싸움은 앞으로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여론이 호주보다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국은 호주뿐만 아니라 온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줄곧 코로나19가 우한 기원이라는 주장에 반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19가 인도에서 기원했다는 논문도 발표했는데요. 최근 이것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한 중국인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죠. 코로나19와 전혀 관계없는 중국과학원 소속의 뇌과학연구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역추적하여 밝힌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가 중국 외 지역에서 발병했다는 논문들은 일제히 중국의 한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학원인데요. 중국과학원은 산하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코로나19의 발발이 외부에서 일어났다는 논문을 산발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량 공세로 논문을 쏟아내다 보면 우한 폐렴이라는 진실에 물을 타서 결국 중국의 책임론을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외신은 대체 이 나라에 진실은 존재하는가라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질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얼마 전 중국에서 공개된 몇 편의 영상은 그동안 중국을 숱하게 방문했던 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위생관념이 더러운 국가로 유명했지만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결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깨끗함의 이면이 뒤늦게 밝혀진 것인데요. 다음의 영상을 보면 상하이 지하철의 청소부는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다 말고 사람이 앉는 좌석까지 닦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입니다. 광둥성 선전시의 한 호텔에서는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를 청소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공개되는 바람에 큰 파란을 일었죠. 이 호텔은 하룻밤에 몇만 원이면 해결되는 저렴한 호텔도 아닌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5성급 호텔이기에 이에 항의하는 중국인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았는데요. 상하이 지하철과 선전시 호텔 측에서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며 재발 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상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사실 위생 청결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호텔의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체 일반 호텔 객실에 왜 CCTV가 설치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CCTV 영상은 호텔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미상의 루트로 공개된 영상이기에 몰래카메라 혹은 CCTV에 의한 해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라면 중국 5성급 호텔의 보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CCTV라면 중국 공산당의 사생활 침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인지한 네티즌들은 이제 중국에 가면 마음 편히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게 되었다 말합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미국의 항공사에서 전해온 소식은 중국으로 가려던 해외 여행객들이 발길을 돌려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어 앞으로 한국의 관광객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발 상하이행 항공기들의 직행 운항을 전부 보류하고 이를 서울 경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중국이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조건을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승무원들의 공항 입국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현지에서 숙소를 구하는 문제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잇따라 공개되는 중국 호텔 현실 때문에 중국의 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예약을 하는 것도 편히 머무르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으니 아예 중국에 머무르지 않고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머무르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에서는 경유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훨씬 편히 머무를 수 있다 하죠.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참에 중국으로 가는 모든 직항 화물기를 없애고 서울을 경유하도록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항공사들은 일본의 지방 공항에 국제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항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에 있는 일본인들은 해외로 가려면 오사카 국제공항, 나고야 국제공항, 하네다 국제공항 등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죠. 심지어 하네다 국제공항은 지방공항에서 직통으로 갈 수 없기에 지방공항에서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야 비로소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불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에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해내어 일본의 지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항공사를 선택하면 지방공항에서 곧장 인천국제공항으로 태워온 뒤 해외로 출국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저 경유지로만 사용하게 하는 인천국제공항 국제허브화 전략인데요. 이들이 잠깐만 들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항 측에서는 공항 이용료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에 반해 아예 다음 여행 목지로 한국을 택하는 이들도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 국내 항공사들의 인천국제공항 국제허브화 전략은 오늘날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를 높인 결정적인 전략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항공사가 한국의 인천공항을 경유지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또한 이러한 부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염병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르면 내년 여름 미국에서는 백신 보급의 효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성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오랫동안 여행 욕구를 참아왔던 미국의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안전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해방여행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